다음은 백이철 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구청장을 했던 백이철입니다. 제가 우리 그 정연호 위원으로부터 여기 토론에 참석 지난번에 뭐 설문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참석했는데 오늘 토론에도 자료를 받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와 도덕이 공존 가능한가? 우리나라가 관연히 이 정도까지 왔는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정치라는 게 뭐냐 본연의 목적에 우리가 너무 잊지 않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정치는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시대적인 가치가 뭔가 그거를 잘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게 정치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그러면 그 밑바닥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은 도덕이라고 봅니다. 그럼 정치는 도덕 실현을 위해서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치라는 자체가 도덕이 하위 개념인데 정치와 도덕이 공존할까 말까 뭐 해도 되나 안 되나 황당한 이야기라고 저는 들리더라고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뭐 자료에는 안 썼는데 우리 정치의 우리 본연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특히 오늘 보니까 이제 뭐 선출직 공직자 아까 뭐 임명직도 이야기했는데 공직자가 아마 지금의 정치일 겁니다. 그러면 공직자로서의 지켜야 될 소양이 뭔가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공직자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 국민이나 국가가 요구하는 이 시대적 가치를 잘 받들어서 실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게 아마 공직자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책임이. 그래서 도덕과 또 정치와의 그 관계가 짜게진 게 아니고 도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정치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전체 정치사회, 우리 공직자 전체가 한번 그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뭐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은 국가공무원법 보면 공직자가 뭘 해야 되는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 공무원 체계 보면 1급부터 9급까지 돼 있는데 공무원의 그 맨 처음에 임명이 되면은 선서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청장한테도 우리 직원들한테 가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서에 사인 안 하면 임명 안 시켜줍니다, 사실은. 거기에 뭐 헌법과 법률을 잘 지키고, 국민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봉사자 역할이 공직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현재의 정치가 그것도 이루지 못하는가.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또 다른 정치와 도덕의 공존 가능한가 이런 토론은 우리나라에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차피 우리 연구소에서 평가 항목을 가지고 여기서 그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이제 6가지의 가치를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런 설문을 하면은 또 평가를 하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총점 얼마를 가지고 또 이렇게 선을 그어요. 보통 이때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6가지 중에 1번이나 또 2번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식, 헌법수호와 법의 지배. 이런 거는 안 지키는 사람은 공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마 이 평가에도 절대적 평가하고 상대적 평가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절대적 평가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하 되는 사람은 공직이 될 수가 없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공직 가치의식이라든지 전문적 가치의식, 사회적 가치, 뭐 윤리적 가치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애국심이 있느냐 내가 우리 정은혜 의원한테 애국심이 있느냐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애국심 없다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수호한다 그러죠. 아무도 수호 안 한다. 법을 잘 지키느냐 헌법에 따르겠느냐 부정할 사람이 없고 또 그 자체는 또 평가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면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절대적 평가 지표와
상대적 평가 지표를 한번 나눠서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싶고, 여러 항목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치인 한 명이라도 공직자로서의 그 지켜야 될 점, 또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할 점은 좀 나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선출직 공직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실현했던 수립했던 정책이나 자기 평소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아무 말이나 해놓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거는 공직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일반 동네에서 시정 잡혀들도 그 말을 하면은 동네에 왕따 당하고 퇴출당한 말들을 막 쥐겨러 놓고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뭐 다른 도덕적인 개인적인 인간으로서의 뭐 도덕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은, 공직자라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뭐 정책을 실행했던 그동안의 언행이라든지 개인적인 견해 이런 것들을 밝혔던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도 쭉 보면은 과거에 따라서 지금 5년마다 정권이 바뀝니다. 5년마다. 그런데 그 끝나고 난 뒤에 그 정권이 수립했던 정책, 실행했던 정책들은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러면 국가 발전이 무슨 정책이 있어요? 지난번 정책, 그 정권하고 우리 정권하고 다르면은 그 당시 지난 정권이 했던 거는 완전히 다 바꿔버립니다. 근데 실제는 우리나라가 지속 가는, 그 발전하는데 필요한 정책도 있어요. 있는데 무조건 바꿔버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켜나가야 될 거.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성 평가해서 고쳐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직은 상당히 미숙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정치와 도덕, 공정, 가능 평가 안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그 방법을 잘 개발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잘 보고 선택하고, 또 정치 분야에서도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